안녕하세요. 경쌤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어휘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휘력. 어휘력이랑 관련된 건 일단 국어가 있겠죠? 어휘력과 국어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인데요. 일단 어휘력을 기르려면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네, 당연히 독서죠. 독서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뭐 제가 뭐 독후 활동은 계속 이게 즐거운, 재미있어하는 독후 활동을 많이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사실 집에서 매일 이렇게 독후 활동을 하고 같이 책 읽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독후 활동을 하나의 이렇게 서로 역할을 이렇게 부부가 역할을 분담할 때 아이랑 함께 책 읽는 것도 분담을 하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매일 하기는 사실 힘이 들더라도 뭐 일주일에 3번, 4번이라도 좀 역할을 분배하시면 조금 더 아이가 책과 친해져서 어휘력이 자라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어휘력 기르는데 책도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대화입니다. 대화. 부모님과 대화가 많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휘력이 정말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 부모님과 사이가 원만할수록 어휘력이 좋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말을 왜 저렇게 잘해?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뭐 다 들어주거나 뭐 간혹 뭐 특출나게 뭐 언어 지능이 높을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말은 많이 할수록 늘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자 국어를 저희가 그 이해력을 높이려고 국어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국어 공부를 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실 초등학교 시기에 국어 공부는 사실 가장 기초부터 말씀드리면 기초가 동화책 읽기고요. 그 다음이 이야기책 읽기, 그 다음이 청소년 소설 쪽 접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식도서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요런 그 책의 발달 단계 외에 제가 지난번에 그 어휘 수준, 교과서의 어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를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국어 상시평가를 봅니다. 근데 국어 상시평가가 요즘에 서술형이 일반화되면서 2학년, 1학년 아이들도 이게 빈칸 뚫린 문제가 나와요. 사실 쓰기가 쉽진 않은데 아이들은 그런 상시평가를 보게 됩니다. 보면 뭐 한 줄, 2줄 쓰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뭐 4줄, 5줄 꽉 채워서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어를 아이들이 혹시나 학교에서 상시평가를 받는데 막 단어 몇 개만 써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아이를 너무 이렇게 다그치진 마시고 아이가 잘하면 잘한 거를 칭찬해 주는 건 필요하지만 뭐 아이가 예를 들어 많이 썼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럼 칭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일관성이 있으면 좋으신데요. 예를 들어서 100점을 맞았을 때는 이거 잘했네. 우리 최고다 했다가 예를 들어 5개 틀렸어요. 10개 중에 5개 틀렸으면 반응이 좀 다릅니다. 아이가 느끼기에.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시험은 무조건 잘 봐야 돼. 어떻게 하지? 다음에 무조건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압박감을 느끼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좀 잘 보든 못 보든 그 일관성 있게 칭찬을 해주시는 게 아이들 자신감 기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또 이게 너무 성적 가지고 저학년 때부터 얘기를 하면 관계가 좀 틀어지기가 쉬워요. 사실 사춘기 때부터 이제 원래 관계가 좋던 부모와 자녀가 원래부터 관계가 좋았지만 사춘기 가서 좀 어긋나거나 삐그덕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좀 성적에 대해 지나치게 압박을 주면 그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성적 가지고 뭐 아이가 뭐 집에서 뭐 하루 종일 게임을 하지 않는다 이 정도면 뭐 그렇게까지 크게 아이들 성적 가지고 아직까지 이야기할 시기는 아니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중학년 고학년 되면 좀 어느 정도의 좀 정확하게 좀 성적이나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공부라는 과정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또 이제 아이가 좀 지나치게 엄격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엄격한 거는 좋은데 무서운 거는 아이들한테 좋은 양육 방식은 아니라는 연구가 많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친절한데 엄격하다. 즉 엄격하다는 말은 규칙이 정확하고 명확하다는 뜻이에요.
즉 무서운 거는 그냥 아이가 공포심을 느끼는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본인이 기분이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아이는 부모님의 눈치를 계속 보고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그거는 아이가 부모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을 무서워하면 대화가 아이가 쉽게 말을 많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력이 떨어지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아이가 그 규칙을 지키도록 엄격하게 교육하시는 거는 가장 필요하지만 친절하고 경청하는 이런 밑바탕을 꼭 갖추셔야 돼요. 무작정 혼내기보다는 사실 아이들은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설명을 하지 않으시면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건넜어요. 잘했죠. 근데 만약에 빨간불에 건넙니다. 빨간불에 막 왼쪽 오른쪽도 안 보고 막 건너요. 그러면 일단 혼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내가 너무 당연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좌우를 살펴보고 횡단보도에 오른쪽으로 건너는 걸 설명을 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설명한 지 좀 오래돼도 금방 까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도 이해를 하고 또 아이도 따라해보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지식도 쌓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 이제 국어를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 일단 국어책 굉장히 크게 재밌지는 않을 거예요. 동화책이나 다른 더 재밌는 것도 많기 때문에 국어 교과서를 사서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국어 교과서는 저는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특히 국어 활동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국어 활동 같은 경우에 이야기가 정말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한번 아이와 함께 읽어보시고 또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아이가 이제 동화책부터 쭉 지식 도서까지 나가잖아요. 근데 시중에 독해 문제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독해 문제집이 정말 아이의 독해력 기르는 데는 정말 좋아요. 근데 아이가 예를 들어서 그 학년 수준이 안 됐는데 독해 문제집을 풀게 하면 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책을 충분히 많이 읽고 아이 스스로 이제 책도 읽고 말하기도 하고 글쓰기도 조금 할 수 있는 요 정도의 수준이 되면 독해 문제집은 아이의 레벨을 한 단계 올리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를 쭉 읽어낼 수 있는, 즉 예를 들어 4학년이면 4학년 교과서를 쭉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하시면 독해 문제집, 기초, 심화 이런 쪽으로 접근해 보셔도 아이의 독해력을 한 단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국어 공부 그리고 어휘력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격하게 친절하게 아이를 양육해 주시면 아이가 어휘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수많은 책과 수많은 연구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어책, 항상 말씀드렸지만 국어책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회가 된다면 사전, 3학년, 4학년 때부터는 사전도 이제 틈날 때마다 찾아보시면 아이가 어휘력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